네, 저는 온라인 사업을 작게 운영하면서 그리고 유튜브로 사업하는 융대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사업도? 네, 맞아요. 그러면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5년 5년 차네요. 네,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많이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코로나랑 크게 상관은 없고 제가 시작했던 계기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그냥 공무원 준비를 했었거든요. 어떤 직업이 있을까 하다가 근데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독서실에 앉아있는데 하루는 이걸 내가 3, 4년 뒤에도 큰 변화 없이 똑같이 이 페이지를 보고 앉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붙을 자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그 길로 그냥 바로 책 닫고 사업자 내고 시작한 게 20년도였어요. 지금 그러면은 온라인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되게 종목이 많잖아요. 저는 그냥 20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온라인 사입해가지고 그냥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최근 시작한 쿠팡 이렇게 두 가지 판매하고 있어요. 쿠팡을 새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쿠팡 어때요? 풀필먼트 집어넣었어요? 아니면 판매자 배송만 하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매출이 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크로스 입점하고 이렇게 넣기 시작했는데 초보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라고 하면 쿠팡이 팔기가 쉬워요. 그렇죠. 네, 훨씬 쉬워요. 매출 내는 건. 장단이 확실히 있어요. 쿠팡이 쉽긴 한데 장점과 단점. 장점은 매출 일으키기가 쉽다. 단점은 수수료가 좀 높은 거랑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온라인 사업의 측면에서 어떤 실력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꼭 상위 노출이 되는 경험이 꼭 필요하긴 해요. 자,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본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한텐 본업인데 본업만큼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한 3, 4시간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부업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사입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처음에 모를 때는 시작했을 때는 진짜 많이 힘들긴 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한두 상품 자리 잡을 때까지는 네, 분명히 시간이 네,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자리 잡히고 나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네. 거겠죠. 이 사입하는 게. 네. 남들이 볼 때는 부업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직장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네, 사입해서 하는 건. 네. 그렇죠. 지금도 하루 3, 4시간 정도? 네, 지금도 3, 4시간 정도. 그 원래부터 이런 일을 쭉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다른 일 하셨었어요? 저는 진짜 평범하게 공부 되게 열심히 해서 대학교 나오고 그냥 직장 다니는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네. 어떤 직군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마케팅 회사원이었어요. 온라인 마케팅 쪽이었어요? 홍보대 행사였는데 홍보대 행사. 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브랜드 홍보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계획에도 없이 임신해서 바람에?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자, 어쨌든 쿠팡도 들어가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플랫폼도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근데 제가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에서 다른 막 입점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일 그 판매 매출 규모가 큰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만 집중하는 게 효율적으로는 이득인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만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은 스스와 쿠팡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품마다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떤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반반. 반반? 네. 그러면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 융 대표님께서는 순수익도 효율적으로 가져가시는지 좀 궁금해요. 월 매출과 순수익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일부러 매출 구간을 2, 3천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최근에는 솔직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1000에서 1500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2, 3천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순수익은 한 2, 30% 나와요. 사입의 장점이 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하면서 고객 CS가 조금 처음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 CS의 대부분 90%가 배송 문제예요. 근데 그거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그 CS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요. 아무래도 내가 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풀필먼트에 들어가면 바로 다음날 받으니까 내 상품에 대한 설명 정말 빠삭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판매가 이게 사입이 됐던 뭐 위탁 구매 대행이 됐던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 고객한테 파는 건 다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구매 대행의 장점이라던가 사입의 장점이라던가를 나눌 필요 없이 온라인 사업을 크게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물론 전 크지 않지만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은 내가 내 물건을 사입해서 뭐 제조도 해보고 결론적으로는 그 단계를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구매 대행이나 위탁으로만 매출을 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2-3시간씩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로 직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 첫 해에 하루 3시간 잔 것 같아요. 첫 해 하루 3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 대행, 뭐 위탁 이런 거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아이가 있으니까 아동복 위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대문 가서 물건 떼고 그렇게 뭐 혼자 배송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많이 자야 3시간 잤던 것 같아요. 그거를 거의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했었죠. 네. 진짜 그때 당시 그래도 한 2-3천 정도 유지하시면서. 네, 저는 운이 좋게도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바로 나왔어요. 2-3천.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실력이에요. 네. 나왔었는데 네. 그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매출이 나오니까 감사하긴 한데 숨 쉴 시간도 없이 진짜 바빠가지고 저는 그때 심지어 노트북도 없었거든요. 노트북 없이 그러면 데스크탑에서만 의존해서? 아니, 데스크탑이 아니라 핸드폰. 그러니까 제가 노트북을 사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뭐 어디에 물건을 맡겨서 체계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네. 진짜 무에서부터 진짜 시작하신 거구나. 네. 그래서 진짜 이거를 진짜 꼭 제일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하루에 2시간 일하고 뭐 2시간 공부하고 서울대 가는 방법 없는 거 알고 운동도 사람들이 뭐 1-2시간 운동해서 막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돈만큼은 1-2시간 일하고 뭐 몇 천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그거는 제가 살아온 경험상 그건 정말 기적이었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융 대표님께서는 초기 자본을 얼마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을지 궁금해요. 저 자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거창한데 저 진짜 10만 원도 안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10만 원도 안 갖고 시작하는 게? 제가 옷 팔았는데 옷을 파는데도 마네킹도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 컴퓨터도 없어서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와. 그래서 진짜 스토어에 올렸던 그 옷 한 벌 요거 구매 비용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품 상세 페이지도 스마트폰으로 올리신 거네요? 네, 저 그걸로 제작해서? 그때 한 5-6년 차 됐었던 액정 나간 되게 오래된 갤럭시 핸드폰 쓰던 걸로 했었어요. 현재는 지금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하고 계세요? 지금도 20년도에 시작했던 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죽 아이템을 주로 팔고 있고 최근에 시작한 게 여행 쪽 카테고리를 시작했어요. 여행 쪽 수요가 생각보다 많죠. 네, 최근에 우연히 제가 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여행용 금고를 판매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도난 방지, 뭐 소매치기 방지용인데 요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요거를 시작으로 다른 제품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브랜딩을. 그래서 한번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융 대표님은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지금은 내가 가족 관련된 아이템하고 여행 관련 아이템을 하겠지만 내가 자본금이 좀 주어져서 추가적으로 소싱을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굴해서 하실지. 저는 남들보다 다른 포인트를 살려서 내가 더 잘 팔 수 있겠다. 이게 무조건 제일 먼저 찾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장이 얼마나 포화됐던 이게 이 사람보다는 내가 잘 팔겠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이 판매자보다는 내가 잘 팔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싶으면 한 번 더 열심히 서치를 해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신발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그냥 애들 운동화 뭐 이런 거 사진 이렇게 예쁘게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팔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이랑 GIF를 해가지고 엄마들이 시장에 애기 신발 사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들어보는 거랑 이렇게 구분해보는 거 딱 2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판매자가 그 당시엔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걸 얼마나 많은 판매량으로 매출 규모를 내고 있던 내가 이걸 보여주면 바로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제가 들고 왔던 상품은 이미 잘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같은 상품이었어요. 근데 그냥 이걸 한번 내가 보여줘서 저기보다는 내가 더 차별점이 있다를 포인트로 강조하니까 네, 잘 팔았어요. 뭐 뭔가 똑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포인트만 딱딱 주면서 하면 되게 좋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사입을 하려면 뭐 1688이든 알리바바도 중국에서 많이 사입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뭐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어디서 사입하던 그냥은 안 들고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대문에서 시작했고 뭐 요즘은 뭐 1688도 하는데 남대문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뭐 이게 단가가 얼마예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얼마까지 가지고 올 수 있냐, 가격을 어떻게 내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걸 하나 가지고 올 테니까 뭐 샘플을 내줄 수 있냐던가 어떤 식으로라던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서 가져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1688을 예를 들어도 저는 무조건 그 알리왕왕으로 판매자랑 소통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가격 조정을 한번 해보던가 아니면 배대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해서 가지고 온다던가 어떻게든 비용을 아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량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인색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깎아달라고 하는데 오픈된 가격인데 무작정 깎아달라고 하는데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거기 적혀있는 가격대로 사는 것보다는 한 번은 그래도 소통을 좀 해가면서 좀 해가고 네.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보통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1688에 보면은 동일한 상품을 파는 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건 20위안이고 어떤 건 30위안이고 어떤 건 25위안이고 어떤 건 갑자기 15위안이고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싼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좀 그래도 30위안으로 팔고 있는 그 상품이 더 좋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1688이다 하면 뭐 이게 중국이라서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물건 고르는 기준이랑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물건만 보지 말고 그 판매자 사이트 들어가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고 어떤 걸 주력으로 파는지 이걸 만드는 공장인지 아니면 중간에 떼다 파는 무역상인지 이걸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클릭 몇 번으로. 이거는 무조건 꼭 확인하시고 적당한 가격대를 찾으셔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사입을 하게 되면은 1688에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 그대로 갖고 와서 하긴 좀 어려울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그럼 초보자분들이 좀 상품 상세 페이지를 이제 접근할 때 뭐 썸네일이든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예쁘게 디자인 업체에 맡겨가지고 막 되게 화려해 보이면 잘 팔릴 거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막 무조건 처음부터 광고에 돈 엄청 쓰시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 돈을 많이 쓰시는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디자인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자인은 플러스 알파일 뿐 이거를 왜 이 사람이 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땐 저희 집 장판이 막 다 나오고 누가 봐도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장판에 식탁 위에서 촬영한 적도 많아요. 근데도 판매 매출액에는 큰 스튜디오 예쁘게 촬영한 거랑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디자인의 부담은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4PL, 3PL을 이용하지 않고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핫배송이든 이런 걸 결합해서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확실히 제품의 상태에 대한 CS는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CS가 제일 많나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고 아 사람이 이런 사람까지 있구나 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겪고 느껴보는데 인류애를 CS를 통해 다 상실을 했거든요. 휴머니즘 잃어버렸습니다. 첫 해는 진짜 힘들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꼼꼼히 다 검수해서 나간 상품 같은 경우도 무료로 반품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송비를 내기 싫어서 일부러 망가뜨려서 보내는 사람도 진짜 많고 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뭐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 정신 건강을 지키고자 반품이나 교환 같은 경우에는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웬만하면 다 해주는 편이에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힘들었던 때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건 갑자기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고 바쁘니까 그렇지. 건강과 가족과 지인과 친구와 제 모든 걸 다 잃었죠. 아이 때문에 더 벌려고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돈을 벌면서 아이가 더 멀어지고 가족과 더 네. 멀어지고 이게 되게 힘들었던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매출이 무조건 높으면 돈을 많이 벌겠지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매출 구간을 여기로 일부러 유지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무조건 돈이 많이 벌면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이 많이 벌수록 내가 가진 다른 부분의 영역은 뒤처지거든요. 같은 속도로 삶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 아이를 위해 시작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와요. 그러니까 진짜 최악이다 그때는 맞죠? 그쵸. 네.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놀아줘야 되고 뭐 학원 뭐 해줘야 되고 하면 이거 빨리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목표만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어느 순간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잠시 돌아볼 시간도 없이 저는 막 달렸었는데 이게 번아웃이 크게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까지 왔어요. 정신 상태가. 그래서 21년에 올려놓은 상품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들어 매출에 영향을 조금 미치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겪고 최근엔 되게 다시 잘 극복해서 행복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도 워라밸이 필요해요. 맞아요. 사업도 워라밸이 필요하고 때로는 본인이 쉬기 위한 시간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균형 있게 나아가는 게 진짜 어려운데 저는 최근에 그거를 심하게 힘들면서 깨달아서 그래서 지금은 즐겁지만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막 빨리 돈 벌고 빨리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천천히 내 인생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그냥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어차피 다 두고 가.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전업으로는 아기 둘 엄마이고 그리고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 미국 건기식이랑 명품을 파는 셀러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컴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컴맹들을 위해서 상품을 대신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돈 버는 주부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업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전업이 주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 키우는 일을 그냥 전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아기가 한 5살쯤 되니까 이제 나가서 나도 나만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동산에서도 조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콜센터에서도 잠깐 이제 알바 같은 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딱 그렇게 주부로서 역할도 하시면서 또 워킹맘도 하시면서 아이까지 다 케어하고 이거 정말 쉽지 않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사실 크고 나면은 엄마들이 다들 생각하는 게 남편이 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뭔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정말로 본인의 삶을 충실히 잘 살고 있었었는데 뭐 그렇다고 아이를 낳아서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돈 버는 주부님께서 그런 좀 롤모델이 또 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하시길 지금 현재 미국 구매 대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유럽에서 명품 구매 대행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유아복이나 아니면 좀 뭔가 마냥 그냥 블링블링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내가 팔아야지라고 딱 이제 사업자를 냈는데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맨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 어때? 왜냐면 브랜드 상품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요거부터 잘 팔아보고 그 다음에 너가 다른 걸 하고 싶으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기 옷을 했을 경우에는 구매 대행을 하면은 인증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을 보다가 나도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행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돈 버는 주부님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짜리 전자책을 사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소싱처 정도만 이제 얻어갔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유튜브
꿀팁을 찾아서 하거나 진짜 소스가 많이 됐던 거는 그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고 있는 다른 잘 파는 셀러들의 스토어를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팔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마케팅에 어떤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재구매를 하는 걸까? 이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구매대행 특히 건강기능식품 쪽을 준비하려고 할 때 영양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인가요? 저는 옛날에 처음 막 시작할 때 이제 금지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우리 해외 구매 대행 업자들이 팔면 안 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걸러내는지 몰라가지고 남편이 프린트로 그 금지 성분들을 다 뽑아줘서 달달달 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도 저는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고객들이 알고 사요. 이 성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상품이라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아니면 이전에 먹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다 알고 주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뭘 올려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팔까가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정도 됐으면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을까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월 매출과 순수익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3개 정도 스토어 운영하고 있고요. 한 개는 저번 달에 이제 4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 2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20%? 왜냐면은 명품이 이제 간간히 들어오기 때문에. 와, 4천에 20이면은 뭐 이래저래 한 800? 가까이 한 달에 벌어 가시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달 매출액은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처음 제가 공기식을 할 때는 공기식에서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어서 수동으로 이제 매일같이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첫 달 매출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300만 원 선을 유지할까 말까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저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잘 안 돼서 현타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시도를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이런저런. 중국도 해보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이제 유아복을 국내에서 사입해서.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건기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돈 버는 주부님께서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동으로 한번 올려보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프로그램으로 쉽게 편하게 올려. 어떤 걸 추천해 드리겠어요? 저는 일단 수동으로라도 한 100개라도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프로그램만 쓰면은 다 매출이 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생기는 이제 뭐 마케팅적인 거라든지 고객을 잡는 CS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보고 그렇게 힘듦을 알고 나만의 뭔가 전략을 세우면서 그 더 이상의 상품들을 올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 사장이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바를 부릴 수가 있지? 뭐 이런 느낌? 맞아요. 맞죠? 처음에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사업자 등록하고 식품 교육 듣고 이렇게 하는데 한 2, 30만 원 정도 쓰고 그리고 카드 한 장 들고 썼습니다. 그럼 자본금이 진짜 거의 없었네요. 네, 왜냐면은 그냥 생활비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긴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순서대로 나섰으면은 실제로 큰 돈이 처음에는 필요 없는 네,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또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자, 어쨌든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는데 그 50만 원 매출을 낼 때는 그때 첫 달에는 얼마 정도 시간을 할애했어요, 하루에? 보통 이제 애들이 한 9시 정도, 10시 정도 되면 가거든요. 등교하죠. 네. 그러면 이제 9시에서 한 10시 정도 되면은 이제 청소 부랴부랴 하고 그리고 이제 뒷정리하고 그리고 한 10시부터 한 4시까지는 이제 풀로 식사도 안 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진짜 라면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밥을 거르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애기 이제 중간중간에 픽업도 다니고 왜냐면 요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라이딩이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 4시부터 거의 10시까지는 못 해요. 왜냐면 애들이 오고 숙제도 봐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0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업로드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좀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50만 원 딱 나왔을 때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요, 솔직히. 기뻤어요. 오? 왜냐면은 네. 내가 내 상품이 팔리다니 막 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일을 하세요? 지금은 스토어 관리하거나 주문 처리하는 게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그럼 뭐 하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아침에 애기 보내놓고 그리고 한 10시 정도 되면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밀린 주문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소싱을 더 해야 될 게 있거나 아니면 소싱처 찾는 거 요런 거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컨설팅 같은 거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정형화되어 있네요, 하루하루가. 네. 이렇게 자리 잡을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저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2년까지는 정도는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 스토어를 이제 왜냐면 제가 중간에 수동으로 했던 걸 다 내리고 중국 상품도 올렸다가 막 그 국내 상품도 올렸다가 막 이래가지고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다. 네. 미국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과 조금 잘 나가는 종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잘 나가는 종류가 따로 있나요? 일단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원래 신제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짝 유행을 탄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유행이라는 게 없이 주기적으로 다 잘 나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뭐 오메가3나 아니면 여성분들은 질유산균 아니면 남성분들은 뭐 아르기닌, 마카 이런 걸 많이 드시는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실 때 좋은 밀크시슬이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틴 제품 이런 것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루테인도 잘 나가나요? 루테인도 잘 나가요. 네. 유산균도 그냥 일반 유산균도 잘 나가고 자로우나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나우푸드 뭐 맞죠? 네, 그거 잘 유명 나가죠. 브랜드가 아무래도 잘 나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먹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스테디한 건강기능식품인 미국 구매된 건강기능식품도 사실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파악을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막 유행을 타지는 않는데 이제 유명한 약사가 이제 뭔가 상품을 얘기를 자주 해줘요. 그럼 이제 그런 상품들은 꼭 품절이 나요. 왜냐면 인기가 있기 때문에 품절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 같은 거 보면서 요즘 이제 홈쇼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많이 찾는 상품류를 방송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성분들을. 그럼 그런 성분들을 이제 먼저 찾아가지고 좀 더 먼저 가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노출을 좀 시켜줄 수 있도록 이제 전략을 조금 세운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트래픽 쫓아다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미국 해외 구매된 이제 건강기능식품 할 때 초보자들이 했으면 하는 소신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허브나 오프를 많이 아시기도 하고 그거 위주로 많이들 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제 아이허브나 오플이나 또 비타트라 아니면 이제 캐나다 같은 그런 해외 사이트들도 분명히 오히려 저렴하게 파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만 사시는 게 아니라 막 2개, 3개, 4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할인 이벤트 같은 거를 할 때 오히려 굉장히 저렴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갖다가 이제 구글링만 해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서도 소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1이라든가 아니면 3개 사면 조금 할인해 준다거나 그게 다 본인 마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스토어는 주로 어디 위주로 하셨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11번가, 11번가, 지옥션, 티몬 뭐 이런 데에서 다 입점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쿠팡에서 제일 잘 나오기는 했는데 돈 회전이 안 되니까 막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기도 하고 정산도 제일 빠르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딱딱딱 요것만 지켜주면 내가 상품 잘 노출시켜줄게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먼저 잘 하고 나서 다른 데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네이버에서만 거의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 네이버에 비즈스쿨이라고 있거든요. 무료로. 그걸 진짜 열심히 봤어요. 네, 맞아요. 플랫폼에서 만든 플랫폼 내의 그런 교육 영상들은 그곳에서
시장에서 장사를 할 거라고 한다면 제대로 한번 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최신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네. 그렇죠? 그 가이드를 제일 지켜주시는 게 첫 번째 일인 것 같아요. 뭐 쿠팡도 똑같이 그렇게 있고 11번가 지마켓 옥션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EO, 그러니까 검색했을 때 노출이 최적화된다는 그 SEO,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돈 버는 주부님의 유튜브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채널에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SEO에 관한 거는 일단 그 아까 말했던 네이버 비즈스쿨에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이 SEO라는 거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각 마켓에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들을 너네가 잘 적어내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잘 지키면 내가 네 상품들을 점수를 줘서 노출을 시켜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 뭐 이렇게 있는데,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명이나 뭐 속성 태그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적었는지 이런 건데, 수동이나 반자동이나 프로그램이나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신뢰도인데, 신뢰도는 이제 상품을 품절로 취소를 시켰을 때 페널티를 먹거나, 아니면 상품 명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중복 단어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점수를 주는 건데, 거기도 웬만하면 다 잘 지킬 수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인기도인 거거든요. 그럼 이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클릭수, 찜수, 그 다음에 구매 건수, 리뷰수, 최신성인데, 초반에는 상품을 올렸을 때 최신성을 가지고 상품이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최신성이라는 건 보통 2일에서 한 2달 정도 가고, 또 나 말고 다른 판매자들 계속 상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최신성이 뒤로 계속 밀려나기 전에 빠르게 이제 구매 건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CS를 좀 더 잘해서 리뷰를 이제 계속 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무리 썸네일을 이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격을 갖다가 최저가로 맞춰준다고 해도 상품이 막 10페이지, 20페이지 가면 고객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객 눈에 보여야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SEO를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기능식품은 CS가 많이 없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인가요? 보통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이제 상품을 다 알고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CS도 별로 없고 반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객한테 먼저 다가가는 CS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제 이제 리뷰 같은 것도 판매자가 친절하다고 해요. 왜냐면 고객이 물어보기 전에 상품이 지금 출발합니다. 언제 도착합니다. 뭐 잘 받으셨나요? 막 이런 것들을 다 먼저 고객이 물어보기 전에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이 보통 이제 뭐 친절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재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요. 다른 카테고리랑 다르게 고객 관리가 확실히 중요한 카테고리가 많네요. 네, 재구매. 근데 확실히 이거는 하게 되면 또 한 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혹시 직원들도 같이 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혼자? 여전히 혼자 하고 있고 남편이 이제 간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순간은 있으셨나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네. 3,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은 부분 달라졌는 것 같아요. 맞죠? 현재 삶에 만족하시나요? 네, 지금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제 시간에 이제 매여 있기 때문에 아기들을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기들도 봐주고 라이딩도 뛰고 있고 막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하고 뭐 교회에서 막 유치부 교사도 할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제 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아.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자 디지털 노마드 육아맘으로 디노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디노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국 구매 대행만 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도 하고 있고 지금 이걸 하면서 점점 확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거 이제 사입도 해보고 있고, 그다음 상표권도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브랜딩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일본 구매대행 강의를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사업자 더 만들어서 입점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제가 원래는 예. 유아교육과를 나왔거든요. 네. 4년제를 나와서 4년 동안 그 이후에도 유치원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몸치도 작고 이렇게 체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사실 조금 힘들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서류 작성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남편 직장 때문에 이제 타지로 옮기게 되면서 그때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타지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자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타지로 가다 보니까 시댁 친정 부모님 다 부산에 계시고 저는 거제도에 있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뭐 아프거나 이러면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유치원 교사가 연차 이런 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방치돼 버리니까. 아예 그냥 방학 때 한 번에 쓰거나 뭐 이럴 때는 네, 가능하지만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출근하는 거 외에는. 네네. 근데 거의 그렇게는 잘 안 되니까 애들이 있어서. 남편분이 연차를 갑자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찾아봤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발견하고 이제 육아맘들이 많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뭐 맞아요. 아동복 쪽으로 좀 많이 접근을 먼저 하시는데 저도 이제 아동복 판매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동복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그 패밀리룩을 팔았어요. 근데 가족들끼리 네, 맞춰서 사이즈별로. 네. 그거 패밀리룩을 할 시점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이제 재고 관리도 안 되고 이제 먼지 많이 날리고 막 이래서 그때 이제 조금 다른 일이 없을까 찾아보던 중에 투트랙님 채널 접하게 됐고 그다음에 무료 강의를 통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재고도 필요 없고 자본도 많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야, 네, 그게 몇 알겠습니다. 년 된 거죠, 그게? 그때 처음에 시작한 게 제가 21년 4월이었어요. 그럼 이제 막 3년 됐네요? 네. 3년 정도 됐죠, 거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육아맘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육아맘이 하기에 이 온라인 사업은 어떤 거 같아요? 진짜 단점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급이라든지 이런 수익에 한계가 없잖아요. 정해놓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시간도 자유롭게 이렇게 분배해서 쓸 수 있고 자고 있는 동안이나 아니면 아이를 보고 있는 동안이나 아니면 뭔가 집안 뭐 행사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제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제일 제가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엄마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케어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문이 현답이었네요. 네. 이거 진짜 맞아요. 이게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사업이 특히 뭐 아이를 간 낳았지만 그래도 사실 2명이 맞벌이 하다가 네. 그 한 명이 잃으시면 1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자아실현을 더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직업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네. 자, 그래도 만 3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1, 2, 3, 4, 4년 차가 되시고 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그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월 매출과 순이익이 조금 궁금해요. 네. 매출은 평균으로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마진율이 전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30에서 35% 정도 되는데, 근데 저번 달에는 한 29% 정도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보통 이제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직원 월급 한 250 정도 빠지고요. 그리고 이건 중국 구매대행 매출만 이렇게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제가 뭐 간간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전자책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유치원 교사보다는 훨씬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천 업다운. 월천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네, 저는 네, 그러면 거슬러서 21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네. 처음에 얼마 갖고 시작하셨어요? 저 신용카드 한 장 가지고 시작했어요. 정말로. 한도 한도 700만 원이었나? 700만 원? 네, 그랬어요. 오, 뭐 포인트 막 많이 쌓이는 뭐 이런 카드? 그때도 이제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강원 글로벌 카드가 좋다 해서 그거 하고 뭐 농협 올바른 포인트 플러스 카드 좋다 해서 그것도
하고 지금은 국민 헤리티지 카드 그거 쓰고 있는데 지금 그거 쿠폰 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구매 대행해가지고 이야. 네,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매출액이 많이 안 나왔죠? 처음엔 당연히. 처음에 제가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거든요. 음.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음. 올려가지고 그때는 시작하자마자 440만 원 매출이 났어요. 나쁘지 않았네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그냥 막 올렸거든요. 근데 좀 그 두 번째 달에 막 정리한 게 많이 있었긴 한데 근데 좀 괜찮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첫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요즘 시작하시는 분들만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때 좀 좋았죠. 그래도 장이 좋았죠. 네, 장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아이 보내놓고 그때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한 6시까지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인들처럼 무조건 컴퓨터 앞에 붙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 재우고 나서 밤에도 한 2-3시간 정도 더 하고 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이 재우고 나면 일은 안 하고요. 그냥 독서해요. 독서하고 아니면 강의할 때는 강의를 좀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그때 과거를 좀 이제 더듬어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출이 나오기까지. 그냥 매출 발생하는 데까지는 솔직히 한 달도 안 걸리는 것 같거든요. 오. 근데 그게 원하는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좀 걸리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어느 공부했어요? 중국 구매 대행 한 번도 온라인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어떻게 네. 공부하신 거였어요? 주로 검색을 많이 하고 음. 튜트랙님 채널 많이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지만 강의도 좀 들었어요. 강의도 이제 컨설팅도 받고 어쨌든 그래도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하신 네, 거네요. 맞아요. 요즘에 또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불과 한 3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쿠팡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채널을 보더라도 대부분 쿠팡 의존율이 90% 이상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우리 디노맘님의 플랫폼은 어디에 가장 비중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쿠팡입니다. 그쵸? 네. 90%예요? 100%예요? 아니,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저는 한 60%? 아, 왜냐면 60%? 다른 데도 저는 같이 진행을 해요, 사실은. 어디? 스마트 스토어랑 지옥션을 좀 많이 조금 더 신경을 써요. 그 지옥션에 대한 노하우가 좀 궁금해요. 지옥션 노하우는 사람마다 다 달라갖고. 지옥션이 광고 효율이 좀 좋아요. 아 맞아. 네. 진짜 좋아요. 그 광고 비중이 되게 네. 크잖아요. 혹시 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일반 상품이 진짜 밑에 있거든요. 광고를 돌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맞아. 같아요. 광고를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광고 쓰면 바로 앞으로 가. 네네, 그리고 바로 단가도 앞으로. 되게 저렴하고. 네, 진짜 저렴해요. 네. 사람들은 뭐 지옥션 저 언제적 지마켓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들어가야 돼요. 네. 거기서도 풀필먼트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SSG가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직원을 고용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 직원은 그러면은 어디로 출근을 시키세요? 아니면 재택으로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낮 시간 동안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잠깐 이제 도와주실 분을 고용을 했다가요. 지금은 남편 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동생이죠. 오. 시동생이 저희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이제 출퇴근을 해요. 오. 방 하나 이렇게 컴퓨터 놔두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거냐? 도련님 오늘 업로드 몇 개 하셨어요? 도련님 오늘 이거 하시면 퇴근 못해요. 뭐 이렇게 혹시 그렇게는 안 그래요? 하고,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또 이렇게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있으니까. 네네네. 혹시 예전에 알바 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엄마니까 음. 낮 시간에 이제 주문 처리를 월수금 이렇게 3시간씩 도와주시는 분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맘카페에 그냥 올렸어요. 그러니까 운영자한테 여쭤보고 왜냐면 요새 그 사귄 줄 알아요. 글을 올리면 그래서 막 갑자기 저 물어보고 올렸는데도 이제 다른 분이 저를 오인해서 이렇게 탈퇴를 시켰더라고요. 정지시켰더라고요. 활동 정지를. 맞아. 그래서- 뭐 네. 허락도 없이 그런 네네네네. 사람 구인 광고를 구하냐 이게 어떤 직업인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지 이제 운영자분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니까 출퇴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낮 시간 동안 한 3시간 정도 주문 처리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상품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셀러오션이나 뭐 이런 카페 뭐 이런 온라인 카페에서 이제 건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구인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직원분에게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시면 거의 정직원 정도의
네네네. 출퇴근을 하시는 네네네. 걸로 볼 네, 수 있을 지금은. 것 같은데 이 정직원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세요? 지금 정직원은 주문 처리를 하고요. 음. 그다음 CS가 지금 그렇게 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객단가 높죠? 너무 다양해요. 아, 그래요? 제가 아, 예. 반자동도 하고 수동도 하고 예. 이래가지고 주문 네, 처리하고 주문 처리하고 CS 처리. 하고. 그다음에 소싱도 좀 해줘요. 남는 시간 동안. 그럼 대표님 뭐 하세요? 저는 수동 상품을 관리를 좀 수동 네, 상품. 주로 네, 해요. 마케팅이라든지 뭐 상품 순위 확인이라든지 상세 페이지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레버리징을 제대로 하셨네요. 그냥 그러면 이제 좀 뭐 오늘 같은 날에는 맡아서 해주시기도 하고. 네네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직원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점. 없을 때는 제가 이거 주문 처리라든지 CS를 하다 보면 그 외의 일들을 거의 못하는 날들이 많아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이런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야지 생각은 하는데 이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급한 다른 업무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뭐 반자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당장 처리해야 되는 주문 처리는 다 처리가 되지만 그 외에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구독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것, 언제쯤 되면은 직원을 뽑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정말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매출이 좀 나왔고 순수익이 한 100만 원 이상 났을 때 상품 등록 알바 먼저 구인을 했어요. 그러면 상품 등록을 해주시는 시간 동안 저는 또 상품 소싱 개수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점점 더 매출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수익도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확장할 것 무엇일까가 생기면 그땐 또 직원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유가 생겨서 직원을 뽑는 것보다는 네. 내가 이 업에서 그래도 조금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 바로 최소한으로 되면 바로 뽑아서 확장하는 게 나은 거예요? 네네. 후회하세요? 낫다고 생각해요. 낫다고 생각하세요? 네네네. 두렵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고정비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너무 확장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오. 앞을 보는 게 더 시급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수동 상품은 본인이 컨택해서 직접 이제 택해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거 위주로 수동 상품을 선택을 하세요? 어쨌거나 이제 해외 상품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품군 자체. 해외 상품 비율이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사입된 제품들이 많이 없는. 해외 상품 비율이라고 한다면은 키워드 볼 수 있는 툴에서 네네네네. 해외 상품 비율이 높은 그런 네네네. 상품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쿠팡에서 본다라면 로켓 배송이 많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해야 저희가 이제 배송 기간이 긴 게 제일 큰 단점이잖아요. 구매 대행이. 그래서 수동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배송 기간이 단점 제일 큰 허들인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내 배송 상품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를 설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외 배송 비율이 높은 게 더 유리하고 설득이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률로 접근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그 수동 상품은 무거운 상품이에요? 비싼 상품이에요? 하나는 무겁고 비싸고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팔던 거랑 지금 진행하던 거랑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그 얼마 전에 팔던 거는 좀 비싸고요. 10만 원대 후반대 상품이고 무거워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10만 원대 언더고 조금 가벼워요. 네. 근데 둘 다 전자제품이에요. 수동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 상세 페이지 터치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바꿔요. 그냥 정말 다른 상품으로 네네, 보이게끔. 다른 상품처럼. 네. 그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지옥션이든 다 똑같은 작업을 해서 네, 또 똑같이 올려요. 뿌리거나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를 주로 판매하고 계세요? 저는 반자동은 진짜 가리지 않고 다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더더욱 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자동은. 근데 수동은 아무래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상품 비율이 좀 낮은 그런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KC 인증 허들이 좀 있다거나 뭐 그런 상품을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그런 네. 거 상품을 많이 깔아야 된다. 네, 뭐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 디노맘님 유튜브에서 보면은 잘 팔리는 상품을 딱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제가 국내에 없는 상품, 그 다음에
가격이 국내 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뀐 게 가격대는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 가격대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구매 대행 직구가 가격이 저렴해도 배송 빠른 걸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시즌성이나 계절성이 있는 상품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에 없는 상품은 해외 배송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계절성이랑 시즌성이 있는 그런 상품들은요, 약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여름 상품이면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예전에는 탱크 튜브가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은 이너 꼬리가 있는 튜브라든지 아니면 대형 조개 모양 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팔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해 바뀌다 보니까 그냥 초보분들이 소싱을 하셔도 계속 판매를 오래 하고 이제 리뷰 많이 쌓은 상품들과 이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겨울에도 춤추는 트리가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에 좀 많이 팔렸거든요. 그 다음 해에 보니까 그게 이미 국내에 있는 그냥 슈퍼 같은데 마켓에 다 수입이 됐어요. 그 다음 해에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어떤 게 팔렸냐면 뭐 엉덩이 춤추는 산타라든지 뭐 줄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산타, 그런 소품들이 또 팔리고, 그러면 이제 초보자 분들은 이제 새롭게 이제 소싱을 하면은 충분히 유행하는 상품도 좀 캐치를 할 수 있지 않나. 디노마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소싱을 하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그 키워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쨌거나 내 상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온라인이라는 망망대해 이제 바다 같은 시장에서 내 상품을 찾기라는 키워드가 어쨌거나 이제 연결 통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키워드 사이트에서 메인 키워드를 어쨌거나 이제 뽑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상품을 소싱을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사실 손에 잘 안 익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키워드를 보고 상품을 유추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이제 밑바탕이 되는 매출을 만드는 데는 중요하지만, 다른 상품, 다른 마켓들이 어떤 상품을 잘 파는지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케팅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 캘린더라고 검색하면 1년 동안 이제 시즌을 정리한 그런 달력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몇 월 달에는 무슨 이사 시즌이고, 뭐 몇 월 달에는 뭐 바캉스 시즌이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트래픽이 올라가는 시점이 요렇게 이제 한 2달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2달 뒤에 거를 미리 소싱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달 뒤에가 만약에 추석이라고 하면 추석을 그냥 네이버 쇼핑 검색을 해봐요. 그럼 추석 관련된 상품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구매 대행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위쪽에 카테고리를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를 눌러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예초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초기가 이제 추석 시즌에 많이 팔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벌초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 전에 또 많이 팔리긴 하지만 추석 때 이런 게 많이 팔리고 관련된 상품이 이런 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소싱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이라는 게 사실 재구매, 재방문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번 사놓고 또 다른 데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내 스토어에 다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뷰 하나가 이제 달아주면은 더 노출돼서 재구매는 아니지만 신규를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네네. 혹시 뭐 리뷰를 쉽게 받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리뷰를 받기 위해서 뭐 연락도 해보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요. 연락하는 건 진짜 거의 리뷰를 잘 안 달아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날은 배대지 이거 신청서를 쓰다 보니까 설명서 인쇄라는 부가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설명서 인쇄? 처음 네네, 보는 설명서 인쇄.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한 설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가 서비스를 체크를 하면 파일 첨부한 것을 그 출력을 해가지고 같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배대지에서. 이게 있어가지고 설명서도 보내고 했었는데, 한 날은 이제 이거 대신 설명서 대신 리뷰 이벤트 팜플렛을 보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연락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연락하면은 상품 수령하는 시점과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팜플렛을 같이 보내면 상품 열면서 동시에 그 이벤트를 볼 수가 있으니까 바로 동시에 이제 참여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하다가 조금 바꾼 게 처음에는 이제 현금을 뭐 얼마 드리겠다 아니면은 커피 쿠폰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런 거보다 구매자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유형의 서비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 관련된 조금 저렴하더라도 같이 쓰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팔았던 난방 텐트라고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조그맣게 걸어서 쓸 수 있는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되게 싼 거 있거든요. 뭐 그거를 리뷰를 달면 드리는 거야. 아 그러면 2번 배송비가 나가잖아요? 그래도 이게 매번 다 리뷰를 쓰시는 게 아니라서 아니니까. 네. 오, 그래도 그렇게 막 괜찮네. 많이 마진이 차감되지 않아요. 괜찮네. 어차피 저렴하니까 배송비 네네네. 정도 가장 최저가로 해서 네네. 보내면 되는 네, 거니까. 아니면은 알리 뭐 이런 데로 사니까 그냥 국내에서 몇 개 그냥 사가지고 진짜 괜찮네. 응, 국내 배송으로 그냥 한 개씩 보내고. 네. 그러면 리뷰를 많이 받으면은 아무래도 네. 찐 리뷰니까 이제 네. 앞으로 네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순서가. 네네. 그렇죠. 이런 리뷰로 하는 그런 마케팅도 있지만 따로 마케팅을 별도로 그 플랫폼 내에 있는 걸 쓰시기도 하나요? 일단 광고는 제가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지옥션이라든지 쿠팡 다 광고는 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도해본 게 체험단 마케팅을 좀 해봤어요. 이제 체험단을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제품을 지급을 해드리고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이런 컨텐츠를 좀 후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해봤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제 내피셜인데 요거는 쿠팡이나 이런 데 이제 상위 노출이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제 상품에 들어오면 좀 유지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상품은 대부분 이제 본인이 딱 픽한 수동 상품 네, 위주로 맞아요. 많이 하시는 네, 거죠? 수동 상품. 온라인 비즈니스 중에 모든 그 1년 이하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중국 구매 등이라 그래요. 왜냐면 뭐 많잖아요. 뭐 그 중국인 셀러가 엉뚱한 거 보냈다. 뭐 아니면은 물건을 안 보냈다, 반품이 안 됐다, 뭐 파손돼서 보냈다, 불량을 보냈다, 이런 것도 많고 배송이 진짜 안 온다. 그리고 얘네는 1년에 2달을 쉰다. 뭐 이런 네.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네네. 네, 근데 디노아님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3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말씀하시니까 이제 새로 생각이 나긴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최근에 이제 제 상세 페이지 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냥 가져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겪었거든요, 요즘. 그런 부분들이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상표권 등록을 좀 셀프로 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또 배워가지고 하고 있고 저 혼자 막 너무 화가 나서 저작권 등록도 막 알아보고 그것도 이제 좀 저 혼자 막 유튜브 보면서 일러스트로 로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해가지고 제가 만든 이 저작권 결과물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요즘은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즘은 좀 힘든 부분이었어요. 힘든 부분을 네. 또 솔루션으로 또 이렇게 했네요. 네네. 그래요.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쵸. 어쩔 수가 어쩔 수 없어요. 없습니다. 네, 막는 방법을 네. 최대한 디펜스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네. 뭐 오펜스가 힘드니까. 네. 그렇죠? 자, 가족들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이제 우선 남편이 네. 정말 좋아하고 저를 되게 응원을 진짜 많이 해줘요. 네, 그래서 음. 이게 또 이제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게 제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나은 이제 삶을 바라볼 수도 있고 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제 아이도 이제 뭐 유치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항상 참여를 고민 없이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해줄 수 있고 이게 여담인데 이거 네. 그 아이가 이제 소닉 뭐 이런 캐릭터를 좋아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줘 뭐 자기가 생각 속에 있는 장난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없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번 찾아봐 이래요. 그래요? 아이가. 야, 이거 조기 교육이네. 이거 조기 교육. 중국에 없는 게 없다. 이렇게.